안녕하세요. 무상보레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일요일날 늦은 시각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야겠죠. 저는 토요일에는 춘천에 좀 놀러 갔다 왔어요. 만나는 것도 오랜만에 먹고 청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춘천에. 예, 소양강 댐이죠. 예, 청평사, 청평사라는 이 절인데, 여기에는, 아주 제가, 뭐라 할까요?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 기억이 아주 많이 남는 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예전 기억이 전혀 남아있질 않네요. 이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좀 유연하게 하면서 다 잊어서 뭐라 할까요? 그 뾰족한 부분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 세월이 주는 축복일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기억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증권 리포트를 좀 몇 개 읽어봤는데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한 리포트를 읽었는데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래서 증권주 이제 춘천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당 매력도. 뭐 배당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니까 배당 매력도가 높으면 좋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규모가 낮은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이건 뭐냐면 그 조정 위험 자산인가 새로운 규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 3월 달에도 그런 거 있었죠. 그,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ELS로 인해서 그 외화 자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생겼었죠. 예, 그런 게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 이런 게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고객 기반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 그리고 5번에 위탁 중개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증권사. 이거는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가 높은 게 낫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은 요즘 이제 해외 주식도 상당히 많이 하죠.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증권사들이 이 부동산 PF 쪽으로 해서 수수료하고 대출이자 그런 걸 많이 벌어들였는데 현 정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 부분보다는 그 증권사 본연의 업무, IPO라든가 전통 IB에 이렇게 강점을 지니고 있는 증권사 이런 게 좀 저평가를 해소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모펀드가 말이 많죠. 그리고 해외 부동산도 어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서 뭐를 그 사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분이 삼성증권하고 뭐 다른 증권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삼성증권을 한번 봤습니다. 뭐 한번 살펴볼까요?
뭐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순영업 손익인데, 증권사는 금융사는 그 일반 저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계정 과목들이 일반 제조업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벌어들이는 게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이게 1번, 그리고 이자 쪽, 그리고 3번은 이제 그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ELS라든가 DLS라든가 뭐 파생금융상품 쪽 이런 걸 관련 이익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예, 기타로 이렇게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 가보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한 게 순영업소득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판관비를 제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꾸준히 순영업소득은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M2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든가 시장 상태, 상승 추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갑자기 확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증권 섹터 자체가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 바닥일 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총액을 보면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배당 총액도 예전에는 좀 들쑥날쑥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억 정도 배당을 했고요. 지금 한번 배당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작년 수준으로 만약에 준다고 치면 실적은 작년 수준만큼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 주당 배당금이 없네요. 여기 여기네. 1,700원 줬네요. 1,700원 줬으니까 지금 현재 34,250원, 1,700원 나누기 34,250원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낮지는 않죠. 배당 매력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여부를 보면 뭐 내년에도 거래대금이 올해 뭐 2, 3분기 수준을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만약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쭉 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떤 상품 운용이익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한데 그냥 뭐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니까 최근 4분기 합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합이 영업이익이 약 4,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3조 나누기 4,300억 하면 POR이죠. PER 대신 뭐 저는 POR 보는데 POR이 6.9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다지 높지는 않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 약간 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PBR이 약 6배 수준 됩니다.
현재 PBR이 0.6배 수준 되는데, 과거에 그 ROE에 따른 그 PBR을 보면 0.6배면 요기 정도 되는 거죠. 요거. 그러면 0.6배 정도 되니까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증권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을 낸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배당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킨다 보고, 그리고 뭐 PUR도 6.9배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그쵸? 6.9배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보면은 현재 그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6.62배 수준이니까 2017년 저가 수준인 거죠. 예, 그리고 2018년, 19년 요거를 20년까지 옮겨볼까요? 올해는 반기인데, 올해 0.37배까지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0.37배에 샀다 그러면은 좋은 투자 기회였겠죠. 물론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제 게으른 가치 투자법에 의하면은 0.5배부터 매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0.37배까지 떨어졌으니까 0.37배 나누기 0.5배 하면 약 26% 정도 더 빠진 겁니다. 0.5배 수준에서. 이건 당연히 올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겠죠. 이렇게 급락할 때 사실 공포에 빠집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지지만, 이 기업이 우량 기업이고 앞으로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절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스프링처럼 탄성을 회복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한 상태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면은 올해 2분기에 3개년 중에서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도 이걸 찍을 수 있느냐, 뭐 이거는 더 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보통 이 수수료 수익과 순이자 수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러한 그 저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영업 부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수수료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인수 및 주선 수수료, 그리고 집합투자증권 취급 수수료, 이게 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연합니다. 그리고 기타가 좀 큰데, 기타는 뭐 주석을 살펴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기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삼성증권도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그쵸? 삼성증권을 사용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수수료가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그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무료 수수료를 많이 하죠. 평생 무료 수수료.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평생 무료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증권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전체적인 수수료는 다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기상 작년 수수료를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개인 투자자가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찍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유지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뭐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박살이 날 거고요. 내년에도 시장이 상승 추세로 흘러간다 그러면 최소 유지 내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두 번째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자 수익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이 회계 뭐라 그러죠? 뭐가 바뀌었다 그럴 때 IFRS 뭐 그런 걸로 바뀌면서 이제 이름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이익. 이거는 뭐냐면 만기가 있는 채권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안 봤더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하여튼 채권 뭐 여기에는 이제 채권 이자이익하고 신용 이자하고 그리고 뭐 PF 이런데 빌려준 이자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좀 알려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알려주긴 어려우니까 일단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익은 단순하게 그냥 채권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신용도 마찬가지겠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삼각후 원가가 작년에 3,121억인데 올해 1,800억이니까 뭐 올해 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손익 이거는 올해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거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은 이거는 이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단기손익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익이.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은 여기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감이 돼서 바로 여기에 이제 가는 거죠. 이 길로. 자본총계로 이제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계정의 뜻은 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삼성증권의 어떤 뭐 다른 증권사도 거의 비슷하지만 삼성증권의 실적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채권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좋고 신용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좋고 신용을 많이 쓸수록 좋고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 쪽으로 가면 수탁 수수료가 높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래를 아주 활성화해서 투자를 하면 좋고 그리고 인수주소는 이거는 뭐 IPO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이 어떤 CB, BW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든가 뭐 그런 거를 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많이 할수록 좋고 그렇죠. 이거 이제 인수주선 수수료는 삼성증권의 어떤 맨파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은 뭐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펀드 뭐 그런 거 취급 수수료 그리고 자산관리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 자산관리하면서 받는 수수료일 거고 아마 삼성 쪽 그룹 쪽 자산관리도 하지 않을까? 현대차증권을 되게 많이 하던데 좀 이익 수준이 낮긴 해서 그리고 뭐 매수합병 수수료도 당연히 기업의 어떤 매수합병 이런 거 관련 자문을 해서 이제 받는 거고 신탁고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따지자면 이 추천 기준을 따지자면 삼성증권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 1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2번 배당 매력도가 높아야 된다. 그쵸? 그리고
고객 기반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해외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PO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정성적인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 주가 수준은 거의 뭐 여기가 바닥이죠. 이 부분이 여기가 바닥 찍고 여기서 반등을 했으니까 그 이전은 2003년 4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했고 여기서는 저항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선을 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또 이 사선에 딱 걸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맞고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저점은 계속 낮추고 있다가 여기서는 거의 이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저점을 지켜줬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긴 시기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닥 수준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단 4분기 그리고 2021년 이때 만약에 이게 약세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쵸? 약세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저점을 얼마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단기 추세로 봐야겠죠. 이쪽은 다 매물대죠. 물려있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뭐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 한 몇 프로 오른 거죠? 지금 한 60%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뭐 한 번에는 못 뚫었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딱 넘어섰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박스를 요 고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요 박스권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봉상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좀 크죠. 그리고 추세를 한번 형성해서 쭉 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죠. 고점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여기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살짝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심각한 시장이 오지 않는 이상 이 저점까지 다시 오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지지해서 이렇게 N자 반등으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라인 요거하고 이렇게 봐서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해서 갈 수도 있다. 물론 뭐 재수 없으면은 여기 라인까지도 이렇게 떨어져서 갈 수 있지만 뭐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 수급을 보면 이게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개월 정도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80만 주, 9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최근 봐도 뭐 약간 파는 것도 있지만 기관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이 수급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배당 매력도가 있고 위험자산 규모는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예,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 해외 위탁 부분에서도 잘 하고 있죠. 삼성증권이. 그리고 뭐 IB의 강점을 지녔다고 판단하는 거는 인수합병하고 뭐 매수합병 수수료인데 그쵸. 요 빨간색하고 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죠. 예,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뭐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정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나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쵸? 일봉상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이고 장기 시계열인 월봉상으로는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 바닥 수준에서 단기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쵸?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증권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삼성증권을 투자하라 마라 뭐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삼성증권의 현재 상태가 이러한 상태니까 만약에 뭐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보셔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고 저도 삼성증권의 주가치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최근에 증권 섹터를 안 보고 있었는데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미장도 올랐고 우리 삼중바닥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증권이 바로 치고 나갈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거 주인이 누구지? 삼성생명인가?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셔갖고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네요. 내일 삼성그룹주들이 이렇게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어떤 고수들은 뭐 KCC를 굉장히 좋게 보던데 그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멘트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삼성그룹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재미있게.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거를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요 추세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가던가 최악의 경우는 거의 여기나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근데 요 두 개는 뭐 거의 시장이 나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1, 2번 중에 하나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투자 여력이 없어서 아마 안 사고 그냥 모니터링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현재 상태로는 자 오늘 일요일날 늦은 밤인데 잘 주무시고 또 월요일날 좋은 아침 맞이하셔서 좋은 한 주 시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을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